와, 박사님, 오늘 시작부터 정말 어마어마한 기업을 가져오셨네요. 랩네서치. 사실 반도체에 관심 좀 있는 분들이라면 모를 수가 없는 이름인데, 최근 움직임이 정말 심상치 않다고요. 네, 맞습니다. 시가총액이 무려 2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250조 원이 넘는 이 거대한 반도체 장비 기업이 최근 시장의 모든 주목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오늘 분석에서는 랩리서치의 주가를 둘러싼 아주 뜨거운 이슈들,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씩 아주 집요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이 숫자 때문이죠. 아니, 세상에 하루 만에 6.3%가 넘게 올랐다고요? 이거 웬만한 중소형주도 아니고 이런 거대 기업이 이렇게 급등하는 건 정말 보기 드문 일 아닌가요? 정확합니다. 2025년 12월 18일 단 하루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시장 전체가 깜짝 놀랄 만한 아주 강력한 상승이었죠.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냐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 말이 그 말입니다. 도대체 하루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주가가 저렇게 폭발한 걸까요? 오늘 분석의 핵심 질문이 바로 이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분석은 바로 그 질문, 무엇이 이 거대한 코끼리를 춤추게 했는가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될 겁니다. 단서를 하나씩 따라가 보시죠. 첫 번째 단서는 바로 월스트리트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여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금융시장의 심장부에서 마치 약속이나 한 것처럼 랩리서치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아, 그러니까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갑자기 이 주식 사라 하고 외치기 시작했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중에서도 비 라일리라는 투자사의 보고서가 그야말로 기폭제가 됐습니다. 이 보고서의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랩리서치가 앞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할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는 점. 둘째, 반도체의 회로를 새기는 시각 공정에서 압도적인 기술 리더십을 가졌다는 점을 강조하며 목표 주가를 대폭 상향 조정한 거죠. 잠깐만요, 박사님. 시각공정이라는 게 좀 어려운데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조금만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물론입니다. 아주 쉽게 비유하자면 반도체라는 아주 작은 도시에 초정밀 도로를 깎고 검루를 새기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기술의 정밀도가 반도체 성능을 좌우하는데 랩리서치가 이 분야의 최고 장인이라는 겁니다. 와, 비 라일리뿐만이 아니었군요. 미주호, 제프리스, 켄터 피츠제럴드 이름만 대면 알만한 회사들이 전부 다 목표 주가를 올렸네요. 특히 켄터 피츠제럴드는 무려 210달러까지 제시했어요. 이건 뭐 거의 합창 수준인데요? 맞습니다. 이건 한두 명의 낙관적인 의견이 아니라 월스트리트의 주요 기관들이 동시에 강력 매수를 외치는 하나의 거대한 컨센서스가 형성됐다는 신호였습니다. 시장이 이런 명백한 신호를 놓칠 리가 없었죠. 주가 급등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었습니다. 아, 그런데 박사님, 여기서 제가 시청자분들을 대신해서 악마의 변호인 역할을 좀 해야겠습니다. 다들 좋다고 하는데 정작 회사 내부 사정을 가장 잘 아는 CEO는 왜 주식을 판 거죠? 그것도 2,680만 달러, 우리 돈으로 300억 원이 넘는 엄청난 금액을요. 이거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죠.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헤드라인만 봐서는 안 되는 이유죠. 여기 자료의 작은 글씨를 한번 보시죠. 이 매도는 룰 10BO-1이라는 규정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시장 상황이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이미 몇 달 전인 8월 19일에 나는 이날 이만큼의 주식을 팔겠다고 미리 계획하고 신고한 거래라는 의미입니다. 아, 그러니까 주가가 오를 걸 미리 알고 판 게 아니라 그냥 예전에 짜놓은 스케줄대로 판 거다. 정확합니다. 회사의 미래를 비관해서 급하게 던진 물량이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우려하는 부정적인 내부자 정보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합법적이고 계획된 매도였습니다. 알겠습니다. CEO 매도 이슈는 해프닝으로 일단락된 것 같네요. 자, 그럼 이제 단기적인 주가 얘기에서 벗어나서 이 랩리서치라는 회사의 본질적인 가치를 좀 들여다보죠. 도대체 뭘 하는 회사길래 이렇게 시장을 들었다 놨다 하는 겁니까? 지금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랩리서치는 AI 시대를 가능하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곳의 가장 중요한 설계자이자 건설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첨단 반도체 칩을 만드는 과정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정교한데요.
랩리서치는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역할을 담당합니다. 첫 번째는 증착 공정입니다. 실리콘 웨이퍼라는 얇은 판 위에 눈에 보이지도 않는 얇은 막을 수백, 수천 겹으로 쌓아 올리는 작업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식각 공정입니다. 그렇게 쌓아 올린 막 위에 원자 단위의 정밀함으로 미세한 회로를 조각해 넣는 겁니다. 우와, 듣기만 해도 엄청하네요. 이거 반도체라는 초소형 도시의 토대를 다지고 거기에 길을 내고 건물을 올리는 가장 핵심적인 건설을 혼자 다 하는 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회사를 분석할 때 경제적 해자라는 개념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워런 버핏이 강조해서 유명해진 말이죠. 옛날에 성을 보호하던 해자처럼 경쟁사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강력하고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를 의미합니다. 다른 회사들이 쉽게 따라하거나 뺏어갈 수 없는 그 회사만의 독보적인 무기 같은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랩리서치의 해자는 정말 깊고 넓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첫째, 식각 공정에서는 거의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하는 압도적인 지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 천문학적인 R&D 투자를 통해 2위와의 기술 격차를 계속해서 벌이고 있죠. 셋째, 수십 년간 삼성전자나 TSMC 같은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으며 쌓아온 신뢰관계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자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이 합쳐져 AI 시대의 공급망에서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기술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건 이제 확실히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박사님, 투자자에게 가장 중요한 건 결국 그래서 돈은 잘 버는가 아니겠습니까? 그 대단한 기술력이 실제 실적으로도 연결되고 있나요? 물론입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이제부터는 숫자로 직접 확인해 보시죠. 월스트리트의 그 열광적인 반응이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2025년 3분기 실적 자료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매출과 순이익 모두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그야말로 수직 상승했습니다. 이것은 랩리서치의 기술력이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실제 회사의 폭발적인 성장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죠. 와, 그래프 기울기가 정말 가파르네요. 이 정도면 그냥 성장이 아니라 폭발이라고 해야 할 수준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우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매출이 어디서 발생하는지를 보여주는 지역별 비중입니다. 잠깐만요. 중국이 43%? 거의 절반에 가까운데요? 그리고 대만, 한국까지 합치면 와, 이건 뭐 거의 아시아에서 먹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네, 바로 그 점입니다. 아시아 시장, 특히 중화권 시장이 랩리서치에게는 엄청난 기회의 땅이라는 것을 보여주죠. 하지만 동시에 최근에 미중 갈등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에 얼마나 크게 노출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양날의 검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사의 기술력, 실적, 그리고 기회와 위기 요인까지 다 살펴봤네요. 자, 그럼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할 미래 전망을 한번 예측해 봐야겠죠? 네, 지금부터 랩리서치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세 가지 경로, 즉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 가장 비관적인 시나리오, 그리고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각각의 조건과 함께 제시해 보겠습니다.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 불 케이스는 바로 AI 혁명이 전례 없는 슈퍼사이클을 이끄는 경우입니다. AI 슈퍼사이클이요? 듣기만 해도 가슴이 웅장해지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을 말하는 건가요? 이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전 세계적으로 AI와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투자가 지금보다 더 가속화되어야 합니다. 둘째, 국제반도체 장비재료협회 세미의 예측처럼 전 세계 반도체 장비 시장이 2027년까지 1,56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해야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으로 나올 차세대 반도체를 만드는 데에도 랩리서치의 기술이 여전히 대체 불가능한 핵심 역할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 조건들이 모두 충족된다면 주가는 지금보다 훨씬 높은 곳을 향하게 될 겁니다. 좋습니다. 장밋빛 미래는 잘 들었고요. 하지만 투자의 세계에 긍정만 있을 순 없죠. 반대로 최악의 상황, 비관적인 시나리오, 베어 케이스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맞습니다. 가장 큰 위험 요인은 앞서 잠깐 언급했던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여기서부터 비롯되는 역풍 시나리오입니다.
비관적 시나리오를 촉발할 수 있는 조건들은 이렇습니다. 첫째, 미중 무역 갈등이 격화되면서 최대 시장인 중국과 대만으로의 장비 수출이 막히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매출의 절반 이상이 타격을 입게 되죠. 둘째, 반도체 산업의 고질적인 문제인 사이클이 급격한 하강 국면으로 접어드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모르는 사이 경쟁사가 랩리서치의 기술을 뛰어넘는 획기적인 신기술을 개발하는 상황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럼 가장 이상적인 경우와 최악의 경우를 모두 들어봤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네요. 현재까지 나온 데이터를 종합해 볼 때 박사님이 보시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무엇인가요? 네, 가장 현실적인 베이스 케이스는 현재의 궤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는 지금처럼 강력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견고한 성장을 계속 이어가는 그림입니다. 하지만 아까 확인했듯이 아시아 시장에 대한 절대적인 의존도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습니다. 즉, 회사 자체의 펀더멘털은 훌륭하지만 거시경제나 지정학적 변수라는 외부 충격에 따라 주가가 크게 흔들릴 수 있는 취약성을 항상 안고 가는 상태가 유지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봅니다. 펀더멘털은 탄탄하지만 외풍에 약한 구조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박사님. 지금까지 정말 방대한 정보를 분석해 주셨는데요. 이 모든 내용을 관통하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단 하나의 핵심, 원 포인트를 짚어주신다면 뭘까요? 좋습니다. 그럼 이 모든 분석의 결론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투자 분석가가 랩리서치가 반도체 장비 산업에서 최고의 기업 중 하나라는 사실에는 그 누구도 이견이 없을 겁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 투자자들이 던져야 할 진짜 질문은 이 회사가 좋은가가 아닙니다. 그건 이미 증명됐으니까요. 진짜 질문은 이 좋은 회사의 주가가 너무 비싸지는 않은가입니다. 즉, 현재 주가에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긍정적인 미래, AI 슈퍼사이클 같은 이미 다 반영되어 있고 반대로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위험은 너무 가볍게 보고 있는 건 아닌지 그 균형을 냉철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와, 정말 명쾌한 정리입니다. 결국 모든 투자자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마지막 질문은 이것이 되겠네요. 지금 월스트리트 분석가들이 외치는 이 뜨거운 낙관론이 정말 미래를 꿰뚫어 본 날카로운 회한일까요? 아니면 지도의 위험이라고 선명하게 쓰여있는 지역을 애써 외면하고 있는 집단적인 희망회로일까요? 오늘 분석이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